경차 타기에는 걱정되고 중형차 타기에는 부담스러우신 분들 많죠. 특히나 가성비가 중요한 중고차 시장에서는 화물차만큼이나 준중형 차량이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고르고 골라 준비했습니다. 2010년 준중형 시장에 전국 시대를 불러일으켰던 차. 10년이 지나 감가를 엄청 쳐맞아서 제가 주문한 맥북보다 싼 가격대를 보이고 있는 당시 판매량이 높아 아직도 수리, 관리가 용이한 중고차 정보부에서 준비한 준중형 중고차 3대.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입니다. 닛산 출신의 1세대 차량은 실내가 좁다는 불만이 많았었는데 2세대로 풀체인지 되면서 르노 출신으로 바뀌면서 차체, 차폭이 커졌습니다. 이 당시 준중형 차, 그러니까 오늘 준비한 준중형 차들 중에 가장 큰 차체를 가지고 있고요. 차폭의 경우에는 아반떼 CN7이 나오기 전까지 준중형 차들 중 가장 넓었습니다. 심지어 SM의 기함인 SM7 1세대보다도 차폭이 넓었다고 해요. 즉 지금 타기에도 넓은 차라는 거죠. 눈꼬리가 치켜 올라간 듯한 헤드램프, 전작의 멍해 보이는 인상에 비해 좀 더 세 보이는 듯한 느낌을 주는 2009년 등록한 2010년식 뉴 SM3 1.6 LE 플러스입니다. 주행거리는 13만 km 달렸고요. 이 차에 사고가 좀 있습니다. 왼쪽에 프론트 펜더, 프론트 도어, 사이드실 패널의 교환이 있고요. 트렁크 도어의 교환이 있습니다. 다행히 뼈대에는 이상이 없고요. 외관은 보이는 것처럼 상처나거나 깨진 곳 없이 매우 깨끗한 상태입니다. 트렁크를 보겠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깨끗하고 상태 매우 좋고요. 요 놈은 엔진 커버예요. 요거 엔진에 덮어놓으면 정말 깨끗해 보이는데 날것 상태의 엔진을 보여드리려고 빼놓은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실내를 보겠습니다. 운전석 시트는 사용감은 있어 보이지만 찢어지거나 해진 부분은 없고요. 블랙박스 달려있고 앞부분에 하이패스도 달려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달려있긴 하지만 후방 카메라는 없어요. 이건 추가로 장착하셔도 되지만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있으면 좋긴 하겠죠. 이 차로 운전 연습 충분히 하신 다음에 다음 차를 살 때 좋은 옵션을 넣는 것이 좋겠죠. 전반적으로 무난한 실내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뒷좌석입니다. 가장 넓은 전폭을 가졌다는 평가답게 뒷좌석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암레스트도 넓어요.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SM3 차량의 장점은 동급 차량 중 정숙성, 부품 내구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는데요. 단점은 정비성의 불편함으로 많은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힘들지만 당시 전국 시대의 일장을 맡았던 르노 삼성의 뉴 SM3였고요. 저희가 판매하는 가격은 35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차량입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에 파산 위기에 몰릴 정도의 위기에서 동급 차량을 정리하여 단일 모델화하는 작업이 들어갔는데요. 그중 준중형 모델을 대체할 후속 단일 모델로 이 차량을 개발하게 됐고 GM의 산하 브랜드 중 준중형을 제일 잘 만드는 두 곳, 한국 GM과 독일 오펠이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GM의 주도로 개발되었다라는 소문이 있는 쉐보레 크루즈. 한국에서는 라세티 프리미어라는 이름을 달고 출시되었죠. 이 당시에 국내에선 GM 대우 엠블럼과 그릴을 매우 싫어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수출형 엠블럼으로 갈아 끼우는 대유행이 일어났어요. 이 차량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깔끔하고 예쁘네요. 펜더를 따라 올라가다 못해 날카롭게 찢어져 있는 인상을 지녔어요. 2009년 3월에 등록한 2009년식이고요. 주행거리는 18만 km를 달렸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달렸지만 무사고에 교환 내역이 하나도 없고요. 매우 좋은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렁크는 SM3보다는 좁아 보이네요. 하지만 꽤 좋은 공간성을 지니고 있고요.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시 당시에는 중형차를 능가하는 편의사양, 강인한 스타일, 넓은 실내 공간으로 꽤 호평을 받았어요. 깔끔한 투톤의 가죽 시트 상태 정말 좋고요.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가 장착되어 있고요. 이 버튼을 가운데로 맞춰서 아래로 내리면 사이드미러가 접힙니다. 인테리어가 정말 예쁘죠? 내비게이션 위에 달린 디스플레이는 그래픽 정보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운전자의 취향대로 여러 기능을 설정할 수 있고요. 내비게이션이 달려있긴 하지만 후방 카메라는 없습니다. 주차 연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을 치는 것 아니라면 아까울 것 없는 가격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기능은 속도 감응형 사운드 시스템으로 속도에 비례해 음량이 자동 조절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쓸모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도어락 버튼이 이렇게 센터 페시아에 있고요. 온열 시트 기능 달려 있습니다. 상태 매우 깨끗합니다. 컵홀더가 특이하게 생겼어요. 경계 부분을 한쪽으로 몰면 수납 공간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에는 썬루프가 달려 있습니다. 매끄럽게 작동 잘 되고 있고요. 가격 대비 매우 좋은 매물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뒷좌석으로 가보죠. 시트 엄청 깨끗합니다. 엔진을 보겠습니다. 1.6L 에코텍 엔진이 장착되어 있고요. 출력이 114마력밖에 되지 않아서 불만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5030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엔진룸에는 세월감이 있고 벨트 소리도 좀 들리긴 합니다만 18km나 달린 만큼 완전 새 차 같은 매끄러움을 기대하시면 안 되겠죠. GM의 준중형 단일화 모델, 세계 최초로 군산 공장에서 출시한 라세티 프리미어였고요. 저희가 판매하는 가격 39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판매량이 많았던 준중형 차 2대를 소개시켜드렸는데 이 차가 안 나오면 이 영상은 완성되지가 않죠. 첫 출시부터 현재까지 준중형 시장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아반떼. 그 아반떼의 HD 모델입니다. 준중형을 대변하는 차죠. 차 알못과 차에 대한 대화를 할 때 준중형이니 중형이니 말을 하면 못 알아들을 때 이 차 아반떼급이야 하면 딱 정리되는 그만큼 유명하고 잘 팔린 차량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반떼는 같은 조건의 준중형 중고 차량들 중에서 제일 비싸요. 이 차량은 2010년 2월에 등록한 2010년식, 주행거리는 9만 km밖에 안 달린 차입니다. 성능 점검표를 보면 앞삼박에 오른쪽 프론트 도어까지 교환되었습니다. 차가 많이 팔렸다는 것은 관리의 용이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중에 풀린 새 부품, 중고 부품이 많고 정비사들도 그만큼 많이 정비를 했기 때문에 쉽게 정비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현대잖아요. 한참 잘 주행하는데 어디 이상이 있다? 그냥 동네 카센터 가서 고치면 후다닥 고쳐줄 겁니다. 중고차라고는 말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설명하면서 보니까 붕어처럼 생긴 것 같아요. 뚱뚱한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팬더 쪽이 더 두터웠으면 머슬카 같은 느낌도 줄 수 있었겠네요. 자, 트렁크를 보겠습니다. 앞서 봤던 차량들은 트렁크 오픈 버튼이 있었는데 얘는 없나 보네요. 이 점 아쉽습니다. 트렁크 역시 넓습니다. 트렁크 바닥에 깔린 건 발매트예요. 뭐 별로 좋은 매트는 아닌 것 같고요. 스페어 타이어도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구독 안 하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에 나온 차량을 구매하시는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15만 원 상당의 자동차 매트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문 제작해서 나오는 매트이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죠. 시트 상태 사용감은 있지만 찢어지거나 해진 곳은 없고요. 사이드 에어백이 추가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을 듯하네요.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아이나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비는 뭐 필요 없겠지만 이 차는 후방 카메라가 있어요. 화질은 그냥 장애물이 있다 없다 확인만 가능할 정도고요. 꽤 실용적이게 탈 수 있을 듯합니다. 같은 차체라면 실내 공간을 더 넓게 만드는 현대의 공간 창출 능력이 이 아반떼에서는 더 빛을 발하는데요. 수평 형태의 인테리어가 더 넓어 보이는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센터 페시아의 버튼이 노래방 리모컨의 버튼같이 생겼어요. 요즘 시국에 노래방을 가지 못해 아쉬운 사람들을 달래줄 수도 있겠네요. 자, 뒷좌석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트 상태는 좋아 보이는데 역시나 오래돼 보이는 것 어쩔 수 없을 듯합니다. 암레스트 있고요. 이 차량도 스키스루가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오래 탄 차들은 도어 쪽에 까진 상처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런 상처들 하나도 없고요. 엔진룸 보겠습니다. 그 당시 새로 개발한 1.6L 감마 엔진이 얹혀져 있고요. 4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준중형의 제왕 아반떼 HD였고요. 저희가 판매하는 가격은 44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가성비 좋은 한때 시대를 주름잡았었던 저렴한 준중형 세단 3대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차량에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심이 있으시면 고민 말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정보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찾는 차량을 빠르게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